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 오후 12시 16분입니다. 아, 오늘이 선물 옵션 만기죠? 아유, 장중에 아주 그냥 너무 요동쳐가지고,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크가, 음성이 튀어가지고 지금 세팅을 좀 다시 했거든요. 이게 잘 될는지 소리가 조금 작아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불편한 점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선물 옵션 만기고 어저께 미국장이 의미 있는 하락을 했어요. 굉장히 좀 심각해졌다. 심각해졌다. 그래서 주도는 코스피, 레버리지 계속해서 비중을 줄이는 중입니다. 비중 줄여 나가야죠. 그죠? 여기 좀 적어놔야겠네. 비중 축소. 그죠? 나스닥도 비중 축소. 글씨가 그렇게 나오네요. 왜? 비중 축소 중입니다. 비중 줄여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음. 지금이 바닥이다, 더 상승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주식하면 안 되죠. 그죠? 오늘도 개별주들 움직이는 거, 특히 코스닥 움직이는 거 보면, 저 시장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에요. 근데 참여하면 안 된다. 저 큰일 난다. 한 대 얻어 터져가지고 팬더 된다. 멍 크게 든다. 지금도 계좌에 그 멍이 든 분들, 그 손실이 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주식시장, 그 시가총액으로 나와 있는 거, 그것만 봐도 그냥 보이거든요. 그 주도는 레버리지 코퍼스로 하기 때문에 하락할 때도 이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레버리지 고퍼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손실을 그동안에 벌었던 수익에 대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자본, 그게 더 이상 손실이 안 나는, 그죠?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주돈이 항상 말씀을 드리죠. 주식을 하다 보면 손실은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손실. 그게 지금 같은 구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수익이 따라와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수익이 커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종합적으로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은 장은 조금 모르겠어요. 개별주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안 보시니까 레버리지 고퍼스 이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는데, 글쎄요. 오늘 같은 장은 그냥 뭐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이 아닐까? 그리고 코스닥은 내일 한번 봐야 돼요. 지금 갑자기 급상승을 해가지고 뭔가 호재가 있다. 소부장으로 막 유튜브에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소부장, 뭐 새황금, 뭐 얘기들 많이 하니까 이제 그 답답한 마음에 이제 코스피에서 돈을 빼가지고 코스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신규 자금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신규 자금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돌려막기 같은데 어디선간 팔고 어디선간 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코스닥은 오늘 선물 옵션 만기예요. 오늘 지나고 내일 봐야 됩니다. 과거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그 다음날 폭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주돈이 계속 누누 말씀드렸죠. 코스닥은 접근할 자리가 아니다. 개별주. 지금 고퍼스 자리예요. 저는 고퍼스 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뭐 상승한다 신경 안 씁니다. 언젠가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상승해도 상관없고 떨어져도 상관없고, 상승한다 그러면 여기서 바닥을 잡고 상승한다 그러면요 생각보다 크게 상승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떠한 그 매크로가 따라줘야 되는데, 거시 경제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들이 쭉쭉쭉 나오는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이 선물 옵션 만기고요. 그죠? 그리고 19일 날이 다음 주 금요일 날이 이제 미국인데, 미국 그때까지 봐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이슈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요거 때문에 방송을 하게 됐는데, 미국이 또 이란 군시설 공습을 완료했다고 방금 전에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그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모르겠는데, 매도세가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저녁에 미국장이 좀 상승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뿐이고.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 6월 16일 날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 안 올린다 이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에다 총재가 입원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열리는 회의에 참석을 못한다. 참석을 못하면 이 의결권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재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다. 투표는 안 하더라도. 이거 뭔가 야로가 있어. 그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뭐가 급하다고. 그죠? 죽을 병 걸렸나? 아닐걸요. 뭔가 야로가 있는 거예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여기 보면 전문가들은 지난 3일 강연 등을 통해 매파적 금리 인상의 힌트를 충분히 줬다. 우에다 총재가. 그러니까 우에다 총재가 서면으로 내오는 거는 금리 인상을 해라. 나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너네들이 금리 인상을 안 하면 나는 그때 참석을 안 했다. 투표를 안 했다. 니네들이 다 알아서 해결을 해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전문가들 예상이 0.25, 그죠? 25bp 인상하는 걸로 지금 아주 유력하다. 일본이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공포가 또 확 오죠.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 지금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요거 지금 확인하고 있죠? 엔 호주 달러. 요거 지금 사그라들지 않고 잘 내려오다가 전쟁 났다고 해서 빨딱 쓰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다가 지금 갑자기 빨딱 썼어요. 요거 요게 1% 이상 되는 양봉이 하나만 나와버리면 진짜 이거 비상 걸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예민해요. 왜 그러냐면 금리 때문에 지금 우리 환율까지 영향을 받잖아요. 환율 과거에 지금부터 일주일 전, 2주일 전까지만 해도 환율 신경 안 썼어요. 고환율이 오히려 기업에 도움이 된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이다. 근데 갑자기 이번 주 들어가가지고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나와가지고 환율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잘못하면 1,600원을 뚫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금리죠. 그러니까 다들 지금 밑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 그 구간이다. 그래요. 그리고 5월 PPI가 그죠? 생산자 물가죠. 이게 오늘 이제 미국에서도 발표가 되는데 이게 예상치가 한 5.5%였대요. 근데 6.4%로 급등을 했대. 예상치 상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리 올려야죠. 죽게 생겼으니까. 일본이 지금 금리 올리는 거는 어떠한 미국하고의 이 채권에도 미국 국채에도 영향이 가잖아요. 어떠한 미국하고의 커미션이라든지 이제 물밑에서 이야기한 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거를 다 떠나가지고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죽게 생겼다. 일본이 죽게 생겼다.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게 벌써 1%까지 올라온 겁니다. 제로 금리의 일본이 1%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죠? 우리는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금리 인상하는 게 7월 16일이에요. 근데 6월 18일 날 미국 금리 발표할 때 그때 통화안정회의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목요일 날 18일 날. 그러니까 요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매크로가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그죠? 중요하다. 금융안정회의, 통화안정회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회의 때 분명히 말이 나오겠죠. 다음에는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어. 근데 16일 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 금리 인상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근데 미국은 지금 동결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 저녁에 PPI 나오는데 PPI가 또 올라간다 그러면 금리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 요 기사가 하나 떴거든요. 미국 이제 모기지죠. 모기지. 여기 시험은 주택담보대출 아니에요? 그죠? 근데 미국은 평생 고정금리가 있어요. 고정금리가 우리처럼 5년 만기 고정금리가 아니라 평생 고정금리. 그게 원래 3% 미만이었어요. 3% 미만. 미국은. 3% 미만인데 지금 6.6%까지 올라갔대요. 근데 주택시장이 화랑이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는데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거 우리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다 죽는다 그랬죠. 작살난다고. 하여튼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힘들어도 막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위에 희한한 단어들이 들어가는 거,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거 하나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시스템이 꼬여버리는 거니까. 그죠? 근데 미국이 지금 경기가 너무 좋다. 그죠? 그게 단적으로 이제 그 주택시장,
이런 걸로 보여주는데 우리도 지금 부동산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시켜야 된다. 진짜 부동산 이거 어떻게 해서든 안정화 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가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가지고 문제되는 것도 있지만 경기가 설령 조금만 삐끗되면 굉장히 커져 버리거든요. 일이.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그 대처를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 근데 집값 올라가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저 삼성전자 직원들 6억씩 준다며. 세금 떼고 4억씩이라며. 그게 올해만 주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 준다며요. 그래가지고 평택 그쪽에서는 뭐 람보르기니가 몰고 댕기네, 뭐 포르쉐가 댕기네, 뭐 삼성 직원들은 이제 포르쉐 타고 댕기네, 막 이런 소문들이 막 돌잖아요. 그죠? 이제 돈이 풀리는 거야. 그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이 풀릴 거예요. 부동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유수 언론들이, 국내 언론들은 특히 뭐 자꾸 그런 거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집 없다 그래서 집값 올라가는 게 배 아파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크로를 조금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라면 지금이 심각하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경기가 조금만 흔들리면, 경기가 조금만 안 좋으면, 지금 AI 쪽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는데 반도체는 옛날에 그 서부 개척 시대 때 금강 서부에서 금 나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갈 때 삽하고 곡괭이로 비유하잖아요. 삽하고 곡괭이 청바지 파는 회사들은 부자 됐어요. 그 전에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 라우터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가 인터넷 회사들이 돈을 못 벌어. 그죠? 꿈과 희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못 벌어. 매출이 안 일어나. 영업이익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그 닷컴 기업들 다 부도나고 작살나고 폭락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회사도 시스코라는 회사도 같이 떨어졌고 시스코가 맞나?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지금은 거진 사라진 그 기업이니까 요새 좀 부활한다 그러는데 뭐 하드웨어 쪽은 그 반도체가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꿈과 희망이 있어가지고 AI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쪽으로 투자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어요. 시스코도 그때 당시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으니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버는 회사들이 그죠? AI 수익이 안 나. 수익이 안 나. 지금도 보면 우리 광통신 인터넷 이거 했을 때 진짜 좋다. 속도가 이렇게 빠르? 게임이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돼? 인터넷 검색이 이렇게 빨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닷컴 기업들 꿈과 희망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인터넷으로 뭔가를 하겠다 했던 기업들이 하나하나 망해 나가는 거예요. 못 버티고. 그죠? AI에 관련된 기업들이 꿈과 희망을 있어요. 저도 제미나이 챗GPT 쓰니까 뉴스 검색 너무 편해. 근데 그 이상 하는 게 없어. 자율주행이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더 꿈과 희망을 가진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다 준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돈 없어가지고 유상증자 한다 그래가지고 주가 폭락하는 회사들도 있고 지금이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경기가 조금만 안 좋아지고 주가가 조금만 흔들리고 뭔가가 힘들어진다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이게 다 죽는 거예요. 이게 그 단적인 예가 요 기사 한 줄입니다. 지금은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싸도 사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죽어요. 미국 사람들 기름값에 엄청 예민하잖아요. 갤런당 4불 됐다 그래가지고 길거리 나와가지고 불 지르는 게 미국인데 요새는 6불 돼도 좀 조용히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세게 센가 봐요. 그런 게 미국이에요. 그죠? 이게 뭐 3불, 저기 뭐 3%짜리가 6%가 되는데도 이런 뉴스가 나왔다? 그럼 만약에 경기 안 좋아지면 큰일 나죠. 근데 미국은 금리를 낮추려고 그러죠. 그죠? 금리를 동결한다는 요 뉴스 때문에도 지금 주가가 흔들리는데 트럼프는 금리를 낮추려고 그러고 낮출 수가 있나요? 그죠? 세상 일은 모르죠. 주도원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월가 미국 정계에 있으니까 세상 일은 모르는데 그래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요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길었네요.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벌써 14분. 오늘 방송 너무 길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단적이라는 게 다시 봐야죠. 일단은 미국 어제 다우가 무너진 게 이게 뼈를 건드네요, 진짜. 이게 그죠? 어저께 방송하면서 기분이 쎄하다 말씀드렸거든요.
이상하다. 이거 돌아가는 게 돈 돌아가는 게 느낌이 야, 이상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느낌이 그냥 뭐 투자자의 감이라 그래야 되나? 근데 쎄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기계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놨으니까. 근데 이렇게 무너지네요. 어? 무너진 것도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 보면 장이 여기서 시작했네요. 여기서. 그죠? 22시 30분. 사실 뭐 CPI 발표하고 나서 좋았어요. 야간 시장에서는 나스닥 그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올랐거든요. 오르더니 갑자기 장 시작하면서 이렇게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차트 다우가 그나마 다우가 버티고 있어서 괜찮겠거니 했는데 다우마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비중 축소해야죠. 그죠? 반등 일어날 때마다 비중 축소해야죠. 왜 그러냐면 고점 뚫기 힘들어요. 새로운 뭐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났다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이 그냥 아무런 그 지금의 어떠한 데미지 없이 과거처럼 그냥 막 다 통과된다 모든 배들이 다 튀어나왔다 라고 한다는 호재가 있다고 도 그거 며칠 못 갈 호재인데 그죠 벌써 그게 다 이란 미국 이란 전쟁은 벌써 그게 얼추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어떻게 그 발판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어제 하락은 좀 의아했어요. 굳이 어제? 차라리 오늘 PPI 발표하고 나서 하락한다 그러면 이래서 하락을 하는구나 하는데 선제적으로 하락한 느낌? 이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진짜 이거 뭐 진짜 쎄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이거 딱 보고 나서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다우 너마저. 나스닥은 더 심해지죠. 나스닥. 그죠? 그래서 나스닥은 여기 라인을 마이너스 4% 끝에 라인을 안 잡아드린 거예요. 이게 돈이 돌아가는 흐름을 모르니까 라인을 안 잡아준 거예요. 선물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 오늘 PPI 발표하라고 잘못됐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코스피 7,500 그 라인 있잖아요. 저번 월요일 날인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종가.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슈가 있어서 월요일 날 종가인가? 좀 이따 보고. 하여튼 그 최저 라인 7,500 라인이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7,000까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7,000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겠죠. 그죠? 네. 지금부터 빠지기 시작하면 큰 놈부터 빠질 그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큰 놈들 상위 10개 기업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10개 기업은 거진 지수 빠진 만큼만 빠졌는데 그 밑에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서 한 190개 기업은 어떤 놈은 뭐 잘 올라가고 버티고 있어도 어떤 놈은 크게 빠졌어요. LG전자 같은 경우 지금 고점 대비 50% 빠졌잖아요. 순식간에. 그러면 이 개미들 죽는 겁니다. 그죠? 계좌에 멍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고 진짜 잘못하면 여기서 사고 팔고 막 했다 그러면 계좌 반토막 나는 개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코스닥 같은데 이런데 와가지고 이게 또 돈이 좀 될까 그래가지고 기웃기웃거리다가 또 망하는 겁니다. 지금 코스닥 지금 살 때가 아닌데 수렴 구간이 좀 나오고 나서 사야 되는데 개미들은 조금 매크로를 보고 나서 한 발짝 늦게 투자를 해도 수익이 충분한데 이게 매크로 지수 투자하는 주돈도 한 발짝 늦게 투자하거든요. 그래도 수익이 충분히 나는데 왜 선제적으로 바닥을 잡으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개별주는 뭐 제 영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이렇게 깨져버렸다.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마음이 쓰인다. 오늘 반등하더라도 의미가 있을까? 앞으로? 그죠? 반등하더라도 막 쭉쭉쭉 반등하는 모습 나와야 되는데 이 고점 깨기 너무 힘들어졌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고점 깨기 너무 힘들어졌다. 진짜 기간 수렴 엄청 길게 해야겠다.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그죠? 횡보 때 또 개미들 죽어나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투자를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진짜 개별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나셨으면 일정 부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손실을 보셨다 그러면 물타기 하지 마시고 현물 주식 뭐 레버리지라든지 2배 뭐 고퍼스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되고요.
그 하여튼 2배짜리 2배 추종하는 주식들 삼성 뭐 하이닉스 하였다 그러면 그거 정리하고 그냥 삼성전자를 사놓으세요. 2배짜리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현물로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뭐 지나면 원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진짜 삼성전자 지금 50만 원도 갈 수 있고 하이닉스 300만 원도 갈 수 있어요. 주도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퍼가 낮아지는 상황이거든요. 돈을 벌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별 안 좋아요. 항생도 이제는 저점을 깨고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네요. 그죠? 직전 저점까지 깨버리면서 오늘 음봉이 확 나왔어요. 어제도 고포스 사실 거면 항생 사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옛날에는 항생 투자 많이 했어요. 저도 요거 조금 사놨어요. 근데 너무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항생 같은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좀 유심히 보시고 환율 그리고 엔 호주 달러 좀 유심히 보시고 코스닥 힘들어요. 오늘 이 코스닥이 이 재밌는 게 장 시작하면서 한 3% 빠졌어요. 그러더니 위로 쭉 올라왔어요. 그죠? 장 시작하면서 3% 빠졌다가 지금 2.3%. 근데 지금 개별주가 움직이니까 지수 대비 지금 코스닥 150이 더 크게 움직여요. 7% 상승했더라고. 저점 대비. 여기서는 몇 프로 상승했나? 5.6%. 얘는 7%인가 상승하더라고요. 7%. 어디 갔지? 1분봉으로. 150. 여기서 시작하죠? 이거구나. 여기네요. 여기 보면 저점 대비 대략 찍어도 7.5% 이렇게 상승한 거예요. 한 방에. 이거 1분봉으로 보면 더 재밌어요. 1분봉이 안 나오나? 1분봉이 나올 텐데 왜 안 나온다 그러지? 1분봉 안 해주네. 더 재밌어요. 1분봉으로 보면. 아주 그냥 잘 갑니다. 그죠? 주도는 코스닥 이거 고포스 150 고포스 이거를 사놨으니까 그죠? 고포스를 사놨으니까 마음이 아프죠. 별로 신경 안 써요.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따라가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이런 거 한번 이렇게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진짜 이게 바닥이다. 뭐 지수는 어떠한 그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개별주를 사야겠다. 좋은 놈 하나 개별주를 사야겠다. 어떤 거니? 매크로고 거시경제고 다 차지하고 나서 어차피 심리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뉴스 따라서 간다 그러면 뭐 소문 따라서 간다 그러면 그러면 최소한 시간봉이라도 볼 것 같아. 시간봉. 이 시간봉이 매물 잡는 거거든요. 매물대 잡는 거. 이거 어떻게 뚫을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상승할 때 보면 이렇게 상승할 때 보면 하락하다가 그죠? 이렇게 하락하다가 끝없이 하락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뿅뿅뿅 올라서요. 이거 시간봉입니다. 시간봉. 그러면서 이렇게 모양새가 나와요. 요럴 때 그죠? 요럴 때 우리는 미래를 아니까 과거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요럴 때 이게 기간 수렴 나오잖아요. 시간봉으로 짧게. 개별주니까 짧게 오늘 사서 내일 판다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 나오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다가 이렇게 쑥 올라가고 이런 모양 나오잖아요. 그죠? 최소한 고점을 살짝 높여갈 때 여기 보면 상승할 때 고점이 살짝 높아져요. 시간봉에서 살짝 고점이 높아져요. 우리가 이거를 라인으로 이렇게 그리면 이게 사다리꼴 저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럴 때 수렴할 때 좀 사가지고 하는 게 낫잖아요. 하락할 때는 그죠? 이걸 보시면 하락할 때는 고점이 낮아져요. 점점 이렇게 고점이 낮아져요. 그죠? 안 높아져요. 이게 매물대 나오는 거거든요. 매물대 못 뚫고 나가면 다시 떨어지고 매물대 못 뚫고 나가면 다시 떨어지고 그죠? 이거 가지고 레버리지 고포스를 하기는 참 애매해요. 변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레버리지 고포스 할 때는 보통 그 월봉, 주봉, 일봉 요 차트를 조합을 해가지고 보는 게 현명하거든요.
시간봉으로는 좀 보기가 애매해가지고 단타 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개별주를 사신다 그러면 이거 매크로가 조금 받쳐줄 때 그죠? 지수가 상승한다 할 때 그때 좀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오늘 막 이렇게 상승했는데도 보세요. 수렴이 됐어? 고점이 계속 낮아진다니까 이거 지금. 그래서 주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상승했어? 좋았어. 내일. 오늘 선물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 내일. 내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돈 버신 분들 빨리 파셨으면 좋겠다. 내일 올라가면 또 주돈은 혼나겠지만 이런 데서 지금 수익 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리고 주돈이 전에 말씀했듯이 지금부터는 개미들의 투심이 그렇게 세지는 못하다. 외국인들의 어떠한 투자 패턴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죠? 외국인들 벌써 2조 6천억 팔았죠. 점점 심해집니다. 이제 매도 상승 압력보다 하락을 해야지 상승에 대한 위에 걸쳐 있는 그 매물대가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라든지 매크로적으로 여러 가지 뉴스들은 좋은 뉴스 하나도 안 나오고 그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새벽이 밝아오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지금 어두운 게 아니에요. 밝았다가 지금 어두워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어저께 또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물 시장에 갑자기 여기 8천억 들어왔잖아요. 선물 시장에서. 그죠? 요게 이제 6시 마감하기 직전에 6시인가? 마감하기 직전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로 돼 있다가 파란색으로 돼 있다가 빨간색에 들어와 있는데 누가 요걸 싹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내일 좀 뜰까요? 만약에 그런 거 있어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움직일 때 그게 이제 지금처럼 투심이 이렇게 강하지 않고 약할 때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세력이라고 그러죠. 세력들이 장난칠 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8천억이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양봉으로 쭉 올라섰어야 돼요. 그죠. 근데 주가는 빠졌잖아요. 의미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의미 없다. 해지용이다. 오늘에 대해 해지용이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시켜야지, 만약 이렇게 이날은 다 빠졌지만 이렇게 막 1조씩 들어오면 과거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선물 시장에서 1조씩 들어오면 1조도 그때는 큰 돈이었으니까 투심이 그렇게 지금처럼 엄청나지 않았을 때 투심이 굉장히 약할 때 예수금이 20조, 30조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는 1조만 들어도 주가 한 뭐 플러스 2%, 뭐 1.5%, 2% 이렇게 막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이틀 딱 띄우고 나서 그러면 차트가 막 이렇게 가다가 뿅, 뿅 이렇게 뜨죠. 그 다음에 선물로 패대기 치는 거예요. 뽕뽕뽕 그러면 뭐 엄청나게 빠지는 거죠. 그죠? 무슨 이슈 뻥 터트려가지고 외국인들이 장난칠 때 그랬는데 지금은 힘들어요. 투심이 너무 세가지고 선물이 요동을 칠 수는 있겠죠. 오늘 같은 지금 우리가 끝날 때 그죠? 장 종료할 때 진짜 엄청나게 요동을 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세팅을 해놓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빼놓고는 별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이렇게 봤더니 글쎄 뭐 지금도 뭐 차익거래 뭐 나오는 것도 없고 그죠? 코스닥도 뭐 차익거래 나오는 것도 없고 이거 훅 빼요. 근데 14,000 이거 빼보지 14,000 100만 1000만 5억 10억 100억 140억 마이너스 치나? 잠깐만요. 별것도 없네요. 그렇다. 뭐 요런 쪽은 제가 파생 옵션을 공부를 안 해요. 아예 잘 모릅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말도 많고 이야기도 많았는데 그죠? 좀 걱정은 된다. 걱정은 된다. 지금 개별주 투자해가지고 뭐 돈을 버셨다 그러면 주던 얘기는 다 틀린 얘기인데 역사적으로 이게 돈 벌기가 힘들거든요. 힘든 장인데 지금 개별주 해서 지금 힘든 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보시면 조금 길게 보시면 우리가 개별주 투자하더라도 그 어떤 종목을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가격에서 안 팔 생각으로 사시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돈을 벌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역사적으로 다 됐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웬만한 종목들
다 그게 됐어요. 근데 많이 올라가지고 포모가 일어나가지고 개미들이 많이 심리적으로 주가를 많이 끌어올려가지고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빠졌는데 많이 올라갔다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대 200만 원 됐다가 150만 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그게 다시 100만 원 되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주식시장이에요.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시스템이 깨져야 돼요. 시스템이 깨지면 난리가 나죠.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는 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러시다 그러면 차라리 종목 하나에 그냥 딱 사가지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지금 뭐 6월 달 아까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 6월 달에 여러 가지 이제 6월 중반 적어도 20일 전까지는 뭐 이야기들이 큰 것들이 왕창왕창 나올 것 같은데 20일 이후에 그러니까 7월부터는 조용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봐도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6월 달 힘들다. 뉴스들이 있잖아요. 앞에 이제 쌓여있는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7월, 8월 예상을 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뭔가 삐끗됐다 그러면 요것도 수렴하는데 한 3개월 걸리니까 그래서 8월까지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9월부터는 다시 상승할 거다. 그거는 누구나 다예요. 그 주식 시장에서 매크로 관련돼 가지고 투자하는 주동가치 그런 사람들은 다 예측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주식을 멈추면 안 되죠. 그죠? 계속 투자는 이어져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기계적으로 레버리지도 샀다 코퍼스 비중 줄이고 레버리지 비중 줄이고 레버리지 비중 늘리고 코퍼스 비중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주돈이니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종목을 3개를 하잖아요. 코스닥, 코스피,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 요거 3개를 하는데 왜 3개를 하느냐. 과거에 얼마 전, 그러니까 한 1년 전으로 시계열을 돌려가지고 가보면 코스피만 했으면 돈 많이 벌었죠. 코스닥하고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상승을 못했으니까. 지금은 되려 코스닥은 거꾸로 코퍼스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근데 어느 한쪽이 좋다 그래서 그쪽으로 몰려가가지고 해버리면 대응이 안 돼요. 이 세상 이치가 주돈이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돈을 벌려 그러면 주식이 상승해가지고 다 같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돈을 벌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식이 하락했을 때 주돈이 고버스 살 때는요 그 수익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고버스로 주가가 폭락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버스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고버스로 주가가 폭락한 거는 기간이 짧아요. 팬데믹도 거진 뭐 얼마 안 됐잖아요. 한 달 정도? 거래일로 그러면 한 20거래일 정도 폭락한 다음에 다시 상승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상승한 거고. 그죠? 아무리 폭락할 때 그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경사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뇌에 딱 박히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고버스로는 수익 내기가 사실상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고버스는 더 이상 손실 안 나는 해지 수단으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주돈이 그동안에 여지까지 한 20년 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느 한쪽이 잘 되면 어느 한쪽이 잘 되고 어느 한쪽이 못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이게 평균적으로 가더라. 그죠? 이제는 코스피가 안 가면 코스닥이 또 상승하면서 돈을 벌게 해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죽으면 과거처럼 코스피, 코스닥 다 소외돼 있어요. 그러면 나스닥이 돈을 벌어가지고, 상승을 해가지고 돈을 벌게 해줄 수 있고, 그게 평균적으로 내면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을 번다 그래서 글로 쑥 가지 않고, 여기서 돈을 번다 그래서 쑥 가지 않고, 평균적으로 그냥 천천히 투자하면서 기다리면 수익은 꾸준히 나더라. 그게 더 안정적이더라. 해지하는데 더 좋다. 그 다음에 위험 방어가 더 크다.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이 더 좋다. 주도는 지금 레버리지하고 고버스하고 쌤쌤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계좌는 그냥 그대로예요. 변화가 없어요. 아주 미묘하게 왔다 갔다 했죠. 그죠? 그런 상태입니다, 주도는.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만약에 코스피만 투자해가지고 지금 레버리지에 투자해놨는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막 빠지고 요동치고 한다 그러면 손실이 계속 나고 있겠죠. 근데 코스닥이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코스닥이 또 상승하니까 코스피가 또 빠져가지고 거꾸로 됐네. 이거는 거꾸로 되는데 안 좋지. 그죠. 하여튼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거는요, 하루 이틀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주식 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예요.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수십 년은 더 이 주식 시장에 있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될지, 이야기가 전개되고 주식 시장이 어떻게 커질지, 어떻게 자갈질지, 어떠한 이슈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 주식이 재밌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돈까지 벌면 더 재밌는 거고. 그죠? 급하게 지금 일희일비 해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고 그럴 필요가 없고, 계속해서 계좌 보면서 내가 산 주식 이거 어떻게 되나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매크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 시간 지나고 사면 되잖아요. 매크로가 이렇게 복잡한데. 그죠? 6월 달에. 지금부터 다음 주까지, 다다음 주까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장인데 왜 주식을 사가지고 전전긍긍합니까? 그냥 다 팔고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가 이 이후에 장을 보면 되는 거지. 근데 주도는 기계적으로 매크로 투자를 하니까 들어가 있는 거고, 개별주 손실 났다 팔고 기다려야죠. 수렴을 기다려서 수렴. 어느 순간인가 수렴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수렴하면 떨어질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올라갔다 뭐 이렇게. 그죠? 그 말씀을 드리면서 30분이 넘었네요. 오늘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뉴스가 있어서 그랬나?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